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23번째 이야기. 여포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소. 이 배은망덕한 손책놈이 군사를 얻어가더니 옥새를 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군사를 일으켜 응징해야 합니다. 손책을 치기 전에 유비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비를 쳐 소패를 손에 넣으면 여포를 잡기도 수월해지지요. 서주를 먼저 손에 넣고 강동을 쳐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군. 그게 순리야. 유비의 소패는 세력이 작아 손에 넣기 어렵지 않으나 여포가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략을 하나 짜 보았습니다. 어떤 계략이요? 주공께서 지난번 여포에게 약속하셨던 군량, 금은, 말과 비단 등을 보내 여포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 후 소패를 공격하면 여포도 돕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여포도 져서 서주가 내 손에 들어오면 군량미도 다시 내 수중에 돌아오겠군. 제물로 여포의 마음을 달랜 원술은 군사를 일으켜 유비가 있는 소패를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원술이 소패를 치러 온다니 이 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깟 원술 따위를 걱정하십니까? 제가 당장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형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소패에는 군사뿐 아니라 군량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로 전쟁을 한다면 해할 것은 자명한 일. 여포에게 서신을 보내 원병을 청하십시오. 이 유비가 소패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장군의 너그러운 은덕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술이 예전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군사를 앞세워 소패를 공격하려 한다니 장군의 도움 없이는 이 소패를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컨대 군사 몇 천을 보내주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원술의 장군 기령은 10만 대군을 끌고 와 소패성 동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유비도 5천 남짓한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진을 쳤습니다. 여포는 유비에게 군사를 보내 도와주는 주제에 내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냐. 내일 나를 자신의 진지로 초대한다고. 여포에게 약속을 지킬 마음이 생겼나 보군. 그렇다면 가야지. 다음날 여포는 주한상을 차리고 기령과 유비를 한나란 시에 초대해 놓은 다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군께서는 이 기령을 죽일 작정입니까? 내 어찌 장군을 죽일 수 있겠어? 염려 마시오. 그렇다면 장군의 본심을 밝히십시오. 나는 본래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여. 그래서 화해시키려는 것이여. 어떻게 화해를 시키신다는 겁니까? 하늘의 판결에 따를 따름이여. 여포는 150보나 떨어진 거리에 자신의 화극을 꽂아놓고 화살로 쏘아 화극을 맞추면 화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어 운명의 화살이 화극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150보 밖에 화극을 향해 날아간 여포의 화살은 정확하게 화극에 꽂히게 됩니다. 약속대로 두 분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도록 하시오. 이것은 하늘의 뜻이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살 길을 찾는 교묘한 계책이었습니다. 서주를 차지하고 있는 여포에게는 유비가 두려운 대상이면서도 자신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원술이 소패성을 점령하게 되면 여포는 방패를 잃는 격이 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유비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포의 모사 진궁의 머리에서 나온 계책으로 이 계책으로 인해 불가능할 것 같던 휴전은 성립되고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령은 원술에게 돌아가 전후 사정을 고하였습니다. 여포가 장난질로 나를 농락하는구나. 이번에는 내가 가서 유비뿐 아니라 여포까지 쳐 죽이겠다. 지금 군사를 일으킨다면 여포와 유비는 한 몸이 되어 맞설 것입니다. 그러니 계책을 써야 합니다. 계책이 아니 여포에게는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주공께도 장성한 자제분이 있으니 여포와 사돈지간이 된다면 여포도 유비를 두둔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술은 기령의 계책을 받아들여 예물을 갖추어 한유를 여포에게 보냈습니다. 여포는 정실인 엄씨와 함께 원술의 청혼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엄씨가 찬성하자 여포는 한윤을 불러 청혼을 승낙하였습니다. 원술은 서둘러 혼인 예물을 갖춰 한윤을 다시 서주로 보냈습니다. 천하의 이름을 떨친 주공과 옥새를 지니고 군사력까지 갖춘 원공이 사돈을 맺는 것을 좋아할
제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홀레이를 길게 잡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 다른 제후들이 알기 전에 하루소키 따님을 원공에게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포는 진공의 말에 따라 서둘러 혼인 준비를 시켜 송엄과 위족 두 장수에게 군사를 주어 신부와 한윤을 회남까지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진등의 아버지 진길은 여포와 원술이 사돈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서주성에 들어가 여포를 만났습니다. 진 대부께서는 병환이 깊다고 들었는데 어쩐 일이시오? 몸이 노쇠하여 주공의 죽음을 보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애도를 표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죽는다니 이 경사스러운 날에 무슨 말씀이시오? 원술이 사돈을 맺자는 것은 따님을 인질로 삼기 위함입니다. 원술은 혼인을 하자마자 유비를 친 후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거절한다면 따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고 요구를 들어주면 서주까지 노릴 것이 뻔합니다. 또 원술은 전국 옥세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니 역적 행위입니다. 원술이 역적이면 주공께서는 역적의 사돈이 되오니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포는 진규의 말을 믿고 사람을 보내어 딸의 행렬을 되돌리게 했습니다. 여포는 한윤을 감금하고 원술에게는 따로 사신을 보내 혼례를 미루었습니다. 여포는 진규의 말에 현혹되어 혼사를 연기했지만 여전히 원술과의 혼사의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말을 사러 갔던 송원이 아니냐? 장군의 명을 받들어 산봉으로 말을 사러 가 300여 필을 구했는데 소패 부근을 지나칠 때에 도적을 만나 200여 필의 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도적에게 말을 빼앗겼단 말이냐? 도적들이라고는 하나 우리 군사들을 순식간에 해치운 걸 봐서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캐보니 그들은 바로 소패 장비와 그 부하들이었습니다. 지금 장비라고 하였느냐? 장비가 말을 강탈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포는 화가 나서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소패로 향했습니다. 유비는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놀라 성 밖으로 나가 여포를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여포와 장비는 한판 맞붙게 됩니다. 그러나 천하의 명성이 자자한 여포와 호걸 중의 호걸 장비의 결투는 100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군사를 성 안으로 물린 다음 장비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 말을 전부 여포에게 돌려보내고 전후 사정을 고하여 싸움을 그만두도록 하게. 하지만 힘들게 빼앗아 온 건데. 닥쳐. 원술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지금 여포와도 등을 치게 되면 우리는 사면 초가가 된다는 걸 모르느냐. 넉사, 난면 초나라 초 노래가 사면초가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르는 말입니다. 유비가 빼앗은 말을 모두 돌려주고 사과하자 여포는 분을 가라앉히고 퇴각하려 하였습니다. 말을 돌려받았으니 더 싸울 이유가 없어졌구려. 군사를 물리도록 합시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비를 죽일 때입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여포는 퇴각하려는 마음을 바꿔 소패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종일토록 여포의 거센 공격을 받자 소패성은 곧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포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소. 소패성에서는 여포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좋은 방도가 없겠소. 성을 버리고 허도로 가서 조조에게 의지하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여포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우리를 물리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보위망을 뚫는 일인데 누가 선봉에서 길을 뚫을 수 있겠소. 제가 죽기로 싸워 도망갈 길을 뚫겠습니다. 여포의 군사들이 가로막았으나 장비 앞에서는 가을바람의 낙엽처럼 쓰러져 갈 뿐이었습니다. 장비가 보위망을 뚫자 유비는 그 사이에 중군을 거느리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비와 관우의 활약으로 유비는 무사히 소패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포는 유비가 달아난 것을 알았으나 추격하지 않고 고순에게 소패성을 지키게 한 후 군사를 거두어 서주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조가 있는 허도에 도착한 유비는 성 밖에 군사를 머무르게 한 뒤 송건을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송건은 조조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하로 들어가고 싶다는 유비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조가 쾌히 승낙하자 다음날 유비는 송건, 미축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조조를 만났습니다. 나는 내일 유비를 예주목으로 임명하도록 황제께 표를 올릴 것이오. 안 될 말씀입니다. 유비는 장차 주공에게 큰 해를 끼칠 인물입니다. 유비는 천하에 덕망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께 몸을 기대러 온 그를 없앤다면 누가 주공을 존경하겠습니까? 곽가의 말이 옳소. 유비를 죽인다면 천하의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소. 겉표, 표란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결국 조조는 유비에게 군사와 양식을 주어 예주로 떠나보냈습니다. 예주에 도착한 유비는 여포에게 쫓길 때 흩어졌던 부하들까지 불러 모으니 적지 않은 군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4번째 이야기. 소첩은 돌아가신 장제의 아내로 수시라고 합니다로 이어집니다.